우선 장관 후보자 지정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오전에는 도덕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또 오후에는 정책 질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네,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분당 아파트, 이게 세 채를 이렇게 가지고 계신데 모두 투기 관련 지역입니다. 또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모친 주택도 재개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또한 작년 4월에 배우자 이름으로 청약 통장을 신규 가입한 사실도 또 드러났습니다. 국토부 차관까지 지내신 분이 우리 문재인 정부 국토부 정책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오셨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계십니다. 또 아까 질의 과정에서 실거래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했다고 하는데 정말 국민들이 이것을 믿을 분이 계신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2003년 장관 비서관 시절에 잠실 주공 아파트를 취득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장관 비서관은 앞으로 재건축 허가가 어려워져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된다는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가 확실한 잠실 주공 아파트를 골라서 투기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다음 화면을 보시죠. 네,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예. 세종시 특별 공급 당첨 당시에 국토부 2차관으로 근무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당시에도 2주택으로의 신분이 있었고 퇴직을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세종시에서 64평형 펜트하우스를 청약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약 7억 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다고 하는데 그건 알고 계시죠? 네, 프리미엄의 정확한 가격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만은 세종에 거주할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준공이 되면 바로 입주할 계획입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자, 후보자님이 2차관으로 재직할 당시에 모친 소유 주택이 있는 부평 4구역은 당초에 5, 6개 정도 정비구역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2개월 후 최종 발표는 갑자기 15곳으로 이렇게 최종 결정이 됐는데 이것은 알고 계셨죠? 전혀 몰랐고요. 네, 모르셨어요? 제가 2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전혀 뭐 영향력을 행사했다거나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예, 전혀 이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이 되는지도 한번 이게 검토가 돼야 될 그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시죠. 당시 12등으로 이렇게 평가받았습니다. 부평 4구역이 최종 발표에 포함되는 그런 행운을 안게 되는데 이때 세대수 증가 또 용적률 상승 등 그런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특혜가 아니겠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의원님 자료 요청이 있어서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요? 예, 사실과 다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어제 언론 자료를 보면은 지금 다주택자 상태에서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껴서 분당 아파트를 증여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 문맥을 보면은 청와대 인사검증 서류 제출 전에 증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증여는 이제 2월에 이루어졌고요. 아니 그러니까 인사검증 서류 제출 전에 증여를 했는지 그거를 지금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만. 거의 비슷한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후 관계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전후를 전에 했는지 후에 했는지 이게 참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마 그 부분을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이고 국민들도 지금 아마 상당히 궁금해할 겁니다. 지금 그거는 뭐 헷갈릴 정도가 아니고 지금
후보자 지명된 것이 얼마 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 제출하고 또 필요하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나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 증인은 문맥을 보면은 어떻게든 인사검증 서류 제출 전에 증여를 이렇게 한 것으로 보여요. 이 문맥상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뭐 답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잠실 주택을 저희가 2008년에 그래서 2주택자가 2008년에 되지 이제- 않기 위해서 예. 이제 팔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근데 이제 2008년에 이제 분당 아파트를 팔고 잠실로 이사하려 했다.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처분이 힘들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때도 매물이 많이 됐어요. 매매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이 지금 그때 13억 5천만 원인가 아마 이렇게 내놨다고 그러는데 12억 8천만 원 정도 12억 5천에 거래된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말이 안 맞는다 이런 제가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또 것은 네. 김현미 장관께서 2018년 3월까지 팔라고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 세제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들 많이 팔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팔았어야 되고 또 이게 세를 끼고 집을 사고 또 대출을 끼고 집을 또 사고 하는 것은 투기 수단으로 보는 신종수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내용은 아십니까? 후보자님?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얘기했어요? 이제 갭 투자를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김현미 장관께서 말씀하신